옛날 옛적 금남로 끝자락에 있는 드넓은 숲에는 상상치 못한 비밀을 간직한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곳은 광주라는 이름의 도시가 되기 이전 고요하고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살아가던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마을의 중심에는 푸른 강이 흐르고 강이 채색을 더한 듯 햇빛 아래 반짝이는 조약돌들이 길게 이어져 있었습니다. 이 마을에는 오래된 전설이 하나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청동 거울을 지키는 호랑이의 이야기였습니다. 어떤 사람이 호랑이와 청동 거울이 있는 곳을 찾으면 한없는 행운이 따라온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이 소문은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도 신비로운 이야기로 자주 오르내렸지만 그 존재를 목격한 이는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저 먼 옛날 거대한 호랑이가 살던 금강산의 또 다른 모습일 것이라 상상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이 전설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어린 소년인 준호는 더 이상 전설로만 남겨두고 싶지 않아 숲을 탐험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의 호기심은 어릴 적부터 이야기를 들으면서 꿈꾸던 호랑이와의 만남을 현실로 만들고 싶다는 열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의 마음은 모험심으로 가득 차 있었고 더 깊은 숲속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다소 위험한 여정이었으나 준호는 두려움을 떨치고 숲에 길을 계속하여 나아갔습니다. 숲속 깊은 곳, 온기가 도는 듯한 환한 빛으로 둘러싸인 작은 공간에 도달했을 때 준호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곳에서 전설의 호랑이가 위험 있게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는 환상 속 동물이 아닌 실제로 존재하는 그 거대한 호랑이는 준호를 유심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본능적으로 호랑이에게 해를 끼치지 않으려 하면서 뒤로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호랑이는 다정한 눈빛으로 준호를 바라보고 아무런 위협을 가하지 않았습니다. 호랑이의 발밑에서 준호는 청동 거울을 발견했습니다. 그 거울은 오래된 세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거울을 손에 들고 그녀의 얼굴을 비춰보았습니다. 거울의 반짝임은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는 감정을 비추었습니다. 그 순간 준호는 마치 세상의 다른 차원, 열리는 듯한 신비로운 느낌을 받았습니다. 호랑이는 마치 이제 너에게 맡긴다는 듯한 눈빛으로 준호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준호는 마을의 이 이야기를 나누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청동 거울을 소중히 간직하며 마을로 돌아갔습니다. 이후로 그의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에게 전해지면서 광주 지역의 전설로 길이 남게 되었습니다. 광주의 전설 속에서 호랑이와 청동 거울은 더 이상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준호와 같은 아이들을 통해 전해지는 용기와 모험심의 상징으로, 그리고 이들의 이야기는 시간이 흘러도 계속해서 전승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전라도 화순이라는 조용하고 아름다운 마을에는 특별한 연못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연못은 비밀의 연못이라고 불리며 밤이 되면 물 위에 별빛이 내려앉아 마치 하늘이 물속에 숨겨져 있는 듯한 신비한 풍경을 만들어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연못이 오래전 잃어버린 왕국의 마법과 연결되었다고 믿었고 이곳을 신성하게 여겼습니다. 연못 근처에는 동네 사람들이 잘 아는 한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름은 수환이었고 그는 무척 호기심이 많고 용감한 소년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수환이는 연못에서 밤마다 들려오는 부드러운 노랫소리에 흥미를 느껴 그 비밀을 풀기로 결심했습니다. 수환이는 매일 밤 몰래 집을 빠져나와 연못으로 향했습니다. 연못의 주인은 밤마다 온갖 불빛으로 반짝거렸지만 누구도 노랫소리의 출처를 알지 못했습니다. 소녀는 연못 가장자리에 조용히 앉아 노랫소리에 귀를 기울였고 언제부터인가 꿈속에서 신기한 나라를 여행하는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수환이는 연못에 비친 별 하나가 천천히 연못 중심으로 흘러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호기심에 견딜 수 없던 수환이는 망설임 없이 연못 안으로 발을 디뎠습니다. 신기하게도 물은 그의 몸을 감싸지 않고 마치 크리스탈처럼 그의 앞을 환히 밝혔습니다. 연못 속을 더 깊이 걸어가자 수환이는 꿈속에서 봤던 그 신비한 나라에 도착했습니다. 여기는 마법이 살아 숨쉬는 곳이었습니다. 하늘에는 거대한 나비들이 날고 땅에는 이야기하는 나무들이 우거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수환이는 연못의 주인인 별빛의 도적 루미를 만났습니다. 루미는 주의 악몽에 사로잡힌 왕국을 살릴 수 있도록 수환이가 이곳에 온 것이라고 말하며 그의 용기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수환이와 루미는 함께 모험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들은 황금 사막을 지나고 안개숲을 통과하며 무지개 다리 위를 걸었습니다. 여정의 끝에는 거대한 크리스탈 성이 있었고 그 안에 두 사람은 마법에 홀린 왕과 왕국의 비밀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수아니의 따뜻한 마음과 용기가 왕국의 빛을 되찾는 열쇠가 되었고 결국 왕국은 다시 활기를 찾았습니다. 루미와 신비한 존재들은 수아니에게 감사를 표했으며 언제든지 그가 원하면 이곳을 다시 찾을 수 있도록 특별한 목걸이를 건네주었습니다. 현실로 돌아온 수아니는 목걸이를 꼭 쥐며 그날 밤에 기억을 가슴에 간직했습니다. 이후로도 그는 종종 그 연못을 찾아갔지만 늘 비밀을 간직한 듯 조용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그 연못에 노랫소리를 들을 수 없었지만 수아니는 미소 지으며 속삭이곤 했습니다. 우리는 언제까지나 함께 있을 거야.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한국의 영동 지역에 사계절 내내 차가운 바람과 눈이 내리는 마법의 숲이 있었습니다. 그 숲은 영동산맥의 높은 고개를 품고 있어 쉽게 들어갈 수 없는 신비로운 곳이었습니다. 수세기 동안 사람들은 이 숲에 들어가기를 주저했지만 숲에는 신비로운 존재들이 살고 있다는 전설이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어느 날 한겨울에 용감한 소년 준호는 숲의 비밀을 알아내고자 결심했습니다. 준호는 어릴 때부터 이 숲에 얽힌 전설을 듣고 자라며 항상 숲속의 비밀이 궁금했습니다. 그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은 다름 아닌 전설 속 눈꽃 여우 이야기였습니다. 눈꽃 여우는 순백의 털을 가진 신비한 여우로 눈꽃처럼 아름다운 눈 속에 서는 거에 보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이 여우의 눈물을 얻으면 어떤 소원도 이룰 수 있다고 했습니다. 준호는 작은 보따리에 따뜻한 옷과 약간의 식량을 챙긴 후 모험을 떠나기로 결심합니다. 숲 입구에 도착한 그는 그곳의 장관에 잠시 숨을 멈췄습니다. 나무들은 눈꽃으로 덮여 있었고 햇빛이 눈에 반사되어 마치 수정 세계에 들어온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하지만 그곳의 기운은 묘하게도 따뜻했습니다. 며칠 동안 숲을 헤매던 준호는 길을 잃고 지쳐버렸습니다. 식량도 바닥나고 그의 발걸음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그때 저 멀리서 빛나는 것이 보였습니다. 준호는 마치 이끌리듯 그 빛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곳에는 작은 연못과 한 마리의 여우가 있었습니다. 여우는 순백의 눈꽃 같은 털을 자랑하며 황금빛 눈동자로 준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여우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안녕, 나는 준호야. 내가 전설 속 눈꽃 여우니? 여우는 살짝 미소를 짓고 도령 선취의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맞아, 나는 이 숲을 지키는 눈꽃 여우란다. 너의 진심을 알고 있기에 이렇게 모습을 드러낸 것이지. 준호가 눈꽃 여우의 눈물의 이야기를 꺼내자 여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기억하렴, 나의 눈물을 받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것은 진정한 마음과 숲에 대한 경외로움이 있어야만 가능한 일이지. 여우는 준호에게 숲의 비밀을 알리고 그 비밀을 간직해야 할 힘이 있는지 시험하겠다고 했습니다. 같이 숲을 돌아다니면서 준호는 눈꽃 여우와 여러 모험을 하게 됩니다. 그 모험 속에서 준호는 숲의 생명으로부터 협력과 감사의 의미를 배우게 됩니다. 그의 선한 마음은 숲의 모든 생명체들에게 공감을 불러일으켰고 결국 준호는 눈꽃 여우로부터 소중한 눈물을 얻게 되었습니다. 소원을 이루고 돌아온 준호는 더 이상 그냥 소년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진정한 마음으로 자연과 공존하는 법을 배운 사람이 되었고 그것을 자신의 마을에서도 널리 전파하였습니다. 여우 역시 그를 인연으로 여겨 앞으로도 계속 숲을 지켜갔습니다. 이처럼 영동의 숲에서는 사계절이 지나가도 늘 눈꽃 여우가 지켜보고 있으며 그 숲을 존중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마다 기미한 황금빛 눈동자가 그들을 지켜본다는 전설이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해가 지평선을 아련히 감싸는 아름다운 서산 지역의 해바라기 마을이라는 곳이 있었어요. 해바라기 마을은 이름 그대로 끝없이 넓게 펼쳐진 해바라기 들판으로 유명했답니다. 그곳의 해바라기들은 각기 다른 빛깔과 크기를 자랑하며 매일 아침 해가 떠오르면 그 빛을 향해 고개를 돌리곤 했어요. 해바라기 마을의 바람은 장난꾸러기였어요. 이름은 산들바람이라 했는데 그 바람은 해바라기들 사이를 지나며 재밌는 놀이를 좋아했답니다. 해바라기들 역시 산들바람과
장난치기를 좋아했지요. 산들바람이 스쳐갈 때마다 해바라기들은 동그랗게 몸을 흔들며 웃음을 터뜨리곤 했어요. 하지만 산들바람에게는 특별한 친구가 있었어요. 바로 소라라는 해바라기였어요. 소라는 다른 해바라기들보다 조금 더 작고 연약했지만 그만큼 아름다운 황금빛을 지니고 있어 늘 눈에 띄었어요. 소라는 세상의 모든 움직임에 관심이 많았고 무엇이든 알고 싶어 했어요. 이런 소라를 위해 산들바람은 더 멀리까지 여행을 다녀와 새로운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답니다. 산들바람이 먼 바다에서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어느 날, 소라는 여전히 그 자리에서 산들바람을 반기며 이야기를 청했어요. 산들바람은 자신이 본 무지개와 저 멀리 떨어진 섬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소라는 그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산들바람을 통해 세상을 배웠답니다. 산들바람이 궁금한 이야기가 있을 때면 소라는 다른 해바라기들과도 이야기를 나누고 새로운 시각을 산들바람에게 전해주었어요. 두 친구는 서로의 세계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법을 배워가며 끊임없는 대화를 이어갔답니다. 시간이 흘러 계절이 바뀌고 마을은 가을빛에 물들었어요. 해바라기들은 이제 고개를 숙이고 추수를 기다리는 시기가 되었지요. 소라도 조용히 마지막 인사를 준비했어요. 산들바람은 갑작스러운 마음에 무거움을 느꼈어요. 이별이 가까워졌음을 알았기 때문이죠. 어느 날 산들바람은 마지막으로 소라에게 다가가 속삭였어요. 소라야, 너와 함께한 시간들은 내게 무엇보다 소중했어. 넌 나에게 세상을 이해하는 법을 가르쳐줬어. 너는 내가 본 해바라기 중 가장 특별해. 소라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산들바람, 난 내가 가져다준 세상에 이야기가 너무도 즐거웠어. 비록 우리는 떨어져 있을 시간이 다가오지만 난 항상 내 얘기들을 기억할 거야. 내 바람이 어느 곳을 지나든 난 그곳에 있다 믿을게. 그리고 가을의 마지막 해가 서산에 걸릴 때 소라는 노랗게 물들인 잎을 산들바람에게 맡기며 작별 인사를 했어요. 산들바람은 소라의 따뜻한 마음과 함께 이제는 소라의 흔적이 없는 들판을 지나며 오래도록 그 향기를 기억했답니다. 그리하여 해바라기 마을에는 새로운 계절이 찾아왔고 산들바람은 오늘도 여러 곳을 여행하며 새로운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눈답니다. 하지만 소라에게 가르친 바람의 이야기와 그 장난스러운 웃음소리는 언제나 서산의 들판에 들려줄 것입니다. 이렇게 바람과 해바라기의 우정은 오래도록 전해져 내려오며 서산의 전설로 남게 되었어요.